붓다피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악인 남상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규입니다. 네, 드디어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려야 되겠죠?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 네, 더불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때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그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건강하세요. 오늘 새해 첫 방송이잖아요. 네.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손님의 말씀 들으시면서요. 새해 새 마음의 각오도 또 생각하시고 아름다운 삶의 방향과 의미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귀한 말씀 중에 아마 자비, 실천 이런 귀한 말씀들도 여러분 가슴에 콕콕 새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땅끝마을의 아름다운 절이죠. 해남 미왕사의 주지이신 금강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님. 2018년 새해를 맞아 BBS 불교방송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BBS 불교방송의 TV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또 늘 지혜와 자비를 생각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미왕사 하면 해남, 땅끝마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해남에 있는 사찰이잖아요. 네. 그 사찰의 주지소임을 맡고 계시는데 어떤 도량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기에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네. 땅끝마을인데 이제 뭐 절 앞으로는 진도가 바라보이는 그런 곳이고 또 산 너머에는 완도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완도, 복일도, 또 진도 이런 섬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우리나라 마지막 산입니다. 그곳에 절이 이제 창건되어진 지는 1269년 됐습니다. 신라 경덕왕 때 창건되어졌는데 저 인도 우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부처님 상과 경전이 그곳으로 전해지면서 창건되어진 절입니다. 아주 역사가 깊은 사찰이네요. 네, 이제 우리나라 불교는 대부분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전달되어진 대부분 육로로 전해지는데 해로로 전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미왕사는 그런 인도에서 직접 해로로 전해진 사찰입니다. 이 땅끝 마을에 있다 보니까 이런 혜택도 있네요. 네. 그런데요, 스님, 미황사와 스님의 인연이 좀 깊다고 들었습니다. 첫 시작을 어떻게 맺게 되셨는지요? 1998년도에 인근의 그 대흥사 북미르감이라고 하는 암자에서 백일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미황사 주지 스님이 몸이 많이 편찮으시다고 그러면서 저를 찾아와서 스님 은사 스님이 살면 참 좋겠다. 그래서 연락처를 달라고 해서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6개월 후쯤에 저희 이제 스승이신 은사 스님을 찾아뵀더니 그 미왕사에서 연락이 왔다고 와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 은사 스님을 이제 제가 직접 모신 때가 17살 때 처음 출가해서 한 2년 모시고 그 뒤로 모셔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님 모시고 한번 공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1989년도 11월에 내려갔죠. 내려가서 이제 거기 갔을 때는 보니까 이미 전 주지 스님이 3개월 전에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셨더라고. 그래서 처사 한 분이 절을 지키고 있는 거의 비어 있다시피 한 절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도량 청소하고
또 뭐 방도 고치고 뭐 그렇게 시작이 됐죠. 네. 그런데 지금 미왕사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된 이유가 세상과 소통하는 사찰이라고 알려지면서라고 합니다. 스님께서 2000년대부터 주지 소임을 맡으시면서 여러 가지 교육과 수행 프로그램을 만드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대에 맞는 미왕사의 역할, 지금 시대에 맞는 저의 역할,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넓은 마당에 아름다운 산, 그리고 또 든든한 그 대웅전, 그리고 이제 주변에 맑은 바람과 그리고 푸르른 숲과 새들의 아름다운 노랫소리, 이런 것들이 이런 속에 제일 먼저 아이들을 초대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지를 맡자마자부터 그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문학당을 개설을 했죠. 아이들이 뛰어놀았으면 좋겠다. 네. 지금 아이들이 너무나 불쌍하다. 그 콘크리트 건물인 아파트와 또 학교와 학원, 네. 그 어려서 자연을 접하지 못하고 그런 딱딱한 콘크리트 도시 속에 사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라도 절에 불러서 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감각을 깨우치는 교육, 또 어린이 스님들 강원처럼 하는 어린이 강원, 뭐 그런 형태로 한문학당을 했고요. 그 한문학당을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 중심으로 한 뭐 세면장, 화장실, 방 뭐 이런 것들을 꾸미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002년도에 그 템플스테이를 공모했을 때 미왕사도 이제 신청을 했죠. 이제 굉장히 거리도 멀고 또 시설도 뭐 형편없고 한국 불교를 대표할 수 있는 사찰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또 그런 뭐 간단한 시설들이 있어서 불편하지는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일반인을 위한 템플스테이 또 외국인을 위한 템플스테이 그런 것들을 하게 됐고요. 네. 그런 템플스테이를 하다 보니까 좀 더 그런 이제 사람들의 그런 이제 고민들 이런 것들을 진짜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수행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죠. 네. 체험은 사실 또 다른 욕망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해주는 가르침이 바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부처님의 핵심이니까 가르침에. 그래서 수행을 통한 그런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참사람의 향기라고 하는 그런 수행 프로그램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한문학당 또 템플스테이 또 참사람의 향기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직접적인 인연이 생겨서 네. 이 사람들을 1년에 한 번씩 모이게 하는 그런 행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2000년도에 그 산사음악회하고 또 2002년도부터는 이제 그게 음악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사람들이 모이면 법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괴불제라고 하는 행사. 그래서 사실은 한문학당부터 시작해서 그냥 처음부터 어떤 프로그램을 전체 계획을 한 게 아니고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점점 프로그램들이 늘어났죠. 그래서 네. 여러 가지 행사하게 됐습니다. 네, 이 말씀 중에 좀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참사람 향기라는 그 참선 프로그램인가요? 네. 네, 그게 좀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인가 이게 더 궁금증이 나는데요. 어떤 건지 좀 더 세밀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이제 지금 시작한 지는 오래됐어요. 한 13년 됐고요. 거의 매월
7박 8일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난 12월까지 해서 107회 예, 했어요. 근데 일반인들이 이제 7박 8일간 절에서 묵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아침엔 죽 먹고 점심엔 바로 공양하고 저녁엔 주스 한 잔 마시고 오후부씩 그러면서 이제 참선 수행 프로그램이죠. 네. 그냥 참선이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뭐 첫날은 그런 사찰에서 습의를 하고 둘째 날은 이제 이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호흡 수행을 좀 하고요. 걷기 수행. 그리고 이제 셋째 날에는 뭐 수식관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집중하는 그런 수행을 하고 이제 넷째 날부터는 이제 화두를 들고 하는 직관 수행, 이제 참선 수행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7박 8일의 이 기간이 하나의 수행법을 완전히 체화하는 것. 네. 그래서 일생을 수행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국 사회가 굉장히 그 IMF 이후로 해서 그런 무한 경쟁 사회, 또 그러면서도 저성장 사회, 그런 것들이 복합되어지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이제 사회다 보니까 스스로들이 그건 좌절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수행자적 마음을 갖추지 않으면 네. 세상을 살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그런 그 생각을 했는데 지장보살이 지옥의 중생들이 다 텅 빈 다음에 비로소 성불 하겠다 그런 마음처럼 나는 세상 사람들이 다 수행자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이 참사람 향기 네. 네, 7박 8일 동안 네. 뭐 2018년에도 계속 되겠죠. 네, 네, 많은 분들이 미왕사 가셔서 이 참사람 향기 함께 참여하시면 네. 아마 이 사회 전체가 진짜 사람 향기 나는 멋진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네. 네. 스님, 지난해 연말에는요, 서울 학고제 갤러리에서 땅끝마을의 아름다운 절 미왕사전이라는 전시회도 하셨다고요. 네, 그건 이제 사실 한 3년 동안 2015년, 2016년, 2017년 봄에 전국의 화가들을 남도로 초청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풍류남도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래서 화가들을 초청해서 남도로 그러니까 한 20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3년 동안. 그래서 그분들이 스케치를 하는 거죠. 절에서 자고 미왕사에서 하룻밤 자고 뭐 백년사에서 하룻밤 자고 또 남도 음식도 먹고 그러면서 남도로 스케치 여행을 하고 또 그 스케치 가지고 전시도 하고 또 완성작을 만들기 위해서 그 화가들이 뭐 2번, 3번 다시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 완성작을 여름에 전시를 하는 겁니다. 해남 지역, 강진 지역, 진도 지역에 뭐 한 7군데에서 전시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남도 쪽으로 사람들이 여행하듯이 미술관 순례 그런 것 기획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그게 이제 화가들이 이제 화실에서만 작업하던 게 그 1000년이 넘는 절의 공간, 문화의 공간으로 들어와서 하룻밤 자면서 그 문화들을 접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그 영감을 일으키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남도로 초대를 했는데 네. 그렇게 한 3년간 그런 그림을 이제 완성작을 전시를 하다 보니까
미왕사 그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미왕사 그림만 가지고 그래 한번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서울의 학고제 대표께서 오랫동안 인연이 있었는데 무료로 거기는 늘 기획전만 하는 그렇죠. 그리고 또 화가들의 로망과 같은 그런 갤러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신심 깊은 그 두 분이 미왕사를 위해서 전시를 무료로 해주겠다. 그래서 그 학고제 갤러리에서 46분의 화가들이 한 150점의 미왕사 그림만 전시를 했습니다. 이야, 어마어마한 작품이네요. 그만큼 이제 미왕사가 아름답다라는 증거일 텐데 네. 우리 스님께서 또 이 산중 수행 산문집을 내셨어요. 물 흐르고 꽃은 피네. 지난해에 불광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이 책은 또 어떤 책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이 책은 아까 뭐 말씀하신 참사람의 향기, 네. 7박 8일 동안 그런 수행 프로그램을 한 그때 100회 정도 진행을 하면서 제가 이제 사람들 상담하고 법문한 내용들이 네. 이제 줄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법문했던 내용들을 불광 출판사에서 나오는 월간 불광이 있어요. 네. 그 월간 불광에 2년 동안 제가 그 연재를 했던 글들을 모아서 했는데 제가 생각을 해도 이제 이 책을 냈으니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다 했다. 네. 다음 책은 이제 안 내도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참선 수행을 하면서 그런 수행에 관한 이야기들을 네. 여기다 다 쏟아냈다. 그래서 마음 수행책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만큼 스님에게 정말 소중한 책일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책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스님께서 직접 스님의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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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줘서. 한결같이 사는 일, 그것이 수행이다. 나에게 겨울숲을 걷는 일은 많은 스승들을 만나는 시간이다. 나무들에게 겨울은 극복하기 힘든 어려운 시간일 것이다. 아무리 매서운 추위라도 피하지 않고 단단하게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봄부터 애써 만들었던 수많은 나뭇잎도 미련 없이 떨어뜨린다. 그 나뭇잎들은 내 발밑에 떨어지거나 다른 나무의 발밑에 떨어져 성장의 거름이 된다. 반면에 사람들은 조금만 추워도 옷을 껴입듯이 조금만 어려워도 어찌할 바를 몰라 주저앉거나 피해갈 방법을 궁리한다. 나무가 말없이 겨울을 이겨내고 꽃을 피워 봄을 맞듯이 사람도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나무가 곧 스승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 좌복에 앉아있는 시간으로 수행의 시간을 말하고는 한다. 10년의 안거와 출가 수행이 아니어도 일상의 삶이 나를 낮추고 모든 것을 스승으로 여기는 마음이면 이번 동안거는 작은 곳에서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 감히 말하고 싶다. 일상생활을 떠난 고고한 수행은 없다. 차수하고 걷는 일, 합장하고 인사하는 일, 새벽 예불에 고요한 시간에 젖는 그 모든 일상을 여일하게 한결같이 사는 일, 그것이 수행이다. 네. 스님의 그 음성으로 들으니까요. 이 추운 겨울 뭐 이야기도 나오고 하지만 마음이 따스해지고요. 네. 전 마지막에 그 만사여일이라고 하잖아요. 또 만사여의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진짜 하나네요. 네. 예, 그런 생각을 했고 이 스님 목소리 자체가요. 그 미왕사 도량에 와 있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을 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왠지 이렇게 눈 덮인
이 숲을 이게 그 발자국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 어떠셨어요? 저도 그 나무를 비유하셨잖아요, 인간의 삶에. 그런데 그 나무 하나를 보고도 그런 수행의 마음을 찾는다는 게 참으로 진정한 수행자의 길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꼭 읽어봐야 되겠네. 네. 네, 이 책의 부제가 좋은 때를 놓치지 않고 사는 법, 이라고 들었거든요. 그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으로 태어나는 건 정말 귀한 일이죠. 네. 한순간도 놓치기 어려운, 정말 놓칠 수 없는 귀한 순간이고요. 그래서 저는 늘 만나는 사람들을 정말 절호의 기회다 이 생각을 해요. 매 순간이 절호의 기회다. 그 순간을 놓치고 나면 다시는 뭐 만날 수 없는 순간이죠. 네. 사람들은 그런데 늘 지나고 난 뒤에 그때 맞아요. 그렇게 할 걸, 네. 껄만 해.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후회하지 않고 매 순간들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일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이 귀하고 좋은 때를 놓치지 마라.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스님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뭐 금 중에 소중한 건 황금도 있고 소금도 있고 네. 하지만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죠, 스님. 네. 네, 뭐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현금, 입금 그 좋다고 그러는데 뭐 저희 같은 속이 내 얘기고요. 네. 여하튼 지금 좋은 때 놓치고 나서 할 걸 아이고 뭐 어쩔 걸 해봤자 소용없다. 네. 이런 의미네요. 네. 말씀 들으니까 스님과 만나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더 소중하게 여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네. 우리 스님께서 참 맡고 계신 직책이 참 많으세요. 네. 이 달라이라마 존자 방한 추진위원회의 상임 대표 소임도 맡고 계시는데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한국에 초청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뭐 전 세계 어느 나라건 이제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못 가시는 나라가 없지만 이제 중국하고 이제 한국하고 못 오시죠. 네. 뭐 지금 이 시대에 뭐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그런 분이 이제 초대할 수 없다. 특히나 스님인데 불교 전통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이제 한국이고 또 달라이라마 존자님도 한국에 꼭 와보고 싶다 이런 표현을 여러 번 하셨어요. 뭐 한국의 김치를 먹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셨고 한국의 그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 네. 너무 귀한 팔만대장경이어서 꼭 한 번은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참배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제 뭐 그 세계 속에서 이렇게 분단 국가 이제 나라가 이제 한국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국의 지식인들을 만나서 평화를 이야기해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근데 그런 분인데 한국에 못 온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아쉬움이죠. 가까운 일본은 1년에 한두 번씩 꼭 오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많이 있고 또 중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또 이제 한국 사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아마 2018년도 올해는 그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한국에 오시지 않을까. 또 2018년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에 한 4년 동안 열심히 활동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올해는 꼭 오시도록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이 정치적인 이런 이해관계를 떠나서 네. 이 존자님 자체로 평화의 의미가 네. 예,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단 국가인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 한국에 오셔서 정말 이 자비의 말씀 그리고 또 그 여러 이 전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좀 안아주시잖아요. 네. 그런 것도 우리 한국에서 꼭 봤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도 가져봅니다. 네. 네. 2018년 새해를 맞아 붓다피플을 처음으로 찾아주신 미황사 주지 금강스님의 말씀 들어보고 있는데요. 스님, 새해를 맞아서 붓다피플 시청자분들께 새해 첫 법문을 들려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주 큰 선물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법문 준비하셨나요? 중국의 송나라 때 황상곡이라고 하는 그런 시인이 살았어요. 젊었을 때 굉장히 방탕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뭐 술도 많이 마시고 또 낚시도 하고 시도 연애시만 쓰고 그래서 어떤 스님이 지나가다가 야, 너 그렇게 살다가 말 뱃속에 태어날 것 같다. 걱정스럽다. 그 말을 듣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제 그 옛날에는 그런 말이 좀 흔하죠. 이제 너 그렇게 살다가 말 뱃속에 태어날 것 같다. 말로 태어난다면은 어때요? 뭐 채찍도 맞고 또 무거운 짐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생스러운 거죠.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때부터 공부를 했다고 해요. 불교 공부를 하고 또 참선을 하고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당나라 때는 이태백이 대표적인 시인이지만 송나라 때는 황상곡이 대표적인 시인이 됐습니다. 시인인데도 도인 칭호를 받는 시인이에요. 그래서 산곡도인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시가 만리청천 운기우래 공산무인 수료하게라는 그런 시가 있는데요. 만리나 되는 푸른 하늘에 구름 일고 비 내리니 인적 없는 텅 빈 산에 물 흐르고 꽃은 피네 그런 시를 내놓았습니다. 만리나 되는 푸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비어 있지만 그 속에서 운기우래 구름 일고 비가 내린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진공묘유라고 합니다. 빈 가운데서 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인적 없는 텅 빈 산에 물 흐르고 꽃은 피네. 이것 또한 인적이 없는 산에 물 흐르고 꽃은 피네. 이게 이제 묘유거든요. 진공묘유.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또 화를 내고 또 고집을 부리고 이 속에서는 절대 지혜와 자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돼 있어야 지혜와 자비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올 한 해는 늘 진공묘유를 생각을 하면서 바로 늘 고요히 앉아 있는 시간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또 평화로운 늘 그런 장소, 그런 시간, 그런 공간들이 늘 나에게 선물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지혜와 자비로운 그런 삶의 시작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어떠셨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요. 그릇이 비어 있어야 채워진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 스님과의 말씀이,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과도 또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8년에는 비어있는 고요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붓다피플 해남 미황사 주지이신 금강스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스님께서 새해맞이 큰 선물을 주셨는데 저희도 또 선물 안 드릴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스님을 위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네, 어떤 거죠? 네. 그대를 위한 소리라는 코너입니다. 스님의 말씀을 듣고 느낀 감정을 제가 이제 판소리 한 구절을 인용해서 이제 부르는 순서인데요. 우리 스님의 귀한 말씀에 화답하는 의미로 뭐 멋진 소리는 아니지만 제가 잠깐 한 대목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결이로구나 백빈주 할마이기는 홍요한으로 날아들고 삼강어 길어기는 한수로만 돌아든다 유량한 남은 소리 어저긴가 여겼더니 곡종인무월교라 소복만 부르렀다. 네. 와, 어떠셨어요? 역시 제가 오늘 4번째 듣는 거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4번 중에 가장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작 오늘 4번 했는데 뭐 네, 점점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이제 어떡하죠? 5번째는 더 좋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근데 이 소리가요. 네. 이 판소리 심청가 중에 나오는 소리인데 범피중류라고 합니다. 바다 한가운데로 배가 유유히 떠나간다. 뭐 그런 의미인데 이 어찌 보면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에 팔려서 이제 선인들을 따라서 가잖아요. 얼마나 이 마음이 그러겠어요. 내가 죽으러 간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아버님을 놔두고 그런데 그 얼마나 마음이 동요되고 복잡하겠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심청이가 인당수로 빠져나가는 건 고요하게 이렇게 소리가 진행이 돼요. 네. 그런데 이 소리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 판소리 수군가에서 토끼와 별주부가 이제 용궁을 들어갈 때도 이 소리가 나옵니다. 별주부는 이 다행스럽게도 이 용왕의 병을 낫게 할 토끼를 얻어서 가는 거니까 기쁠 테고 또 이 토끼도 훈련 대장 시켜준다고 속여서 그 꼬임에 넘어가서 아주 기쁘고 아주 동요될 텐데 그런 것 없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노래 자체는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스님 말씀 중에서도 이 아까 잠깐 좀 기억이 나는 것이 네. 천일 수행 정진하는 그 동안에 또 이 아픔에 있는 이 불자들을 보듬어주고 살펴주기 위해서 또 산문 밖을 나가셨을 때도 한결같은 그런 마음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시끄럽고 복잡하고 이런 것들 중에도 내 평정심을 잘 유지해서 일념으로 수행 정진하신 우리 스님의 그런 모습. 그런데 제가 감명을 받아서 네. 정말 우리 이 제가 불자들이
정말 이 금전적인 거 또는 뭐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또 참지 못해서 얻어지는 이런 큰 병들 그리고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참 많잖아요. 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스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 그리고 또 참사람 향기 이런 프로그램들 함께 참여하시면 정말 고요하고 정말 안정되고 네.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 그런 느낌으로 이런 소리를 들려드렸습니다. 네. 스님 어떠셨어요? 심청가는 아주 대단한 법문이에요. 네. 그 이제 우리가 법회 때 마지막에 하는 그 사홍서원 중에 중생무변서원도 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중생을 내가 어떻게 다 제도한단 말이냐. 그건 내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할 때마다 좀 미적거려지는 거예요. 중생을 내가 어떻게 제도하나. 그런데 육조단경에 보니까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중생성을 제도하는 것, 이것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청가 중에 마지막 대목에 그런 대목이 있잖아요. 이제 신봉사가 눈을 뜨니 네. 모든 봉사들이 다 눈을 뜨고 그렇죠. 또 그 봉사들만 눈을 뜨는 게 아니라 모든 산천초목 네, 또 네, 모든 동물들까지 다 눈을 뜨는 거잖아요. 네. 그게 바로 지혜의 눈을 뜨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깨달음을 얻으니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심청전에 나오는 그 신봉사가 눈을 뜨는 것. 그래서 내가 눈을 뜨니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눈을 뜬다. 그래서 심청가는 나는 늘 법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우 다행이네요. 제가 심청가를 잘 골랐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우리 스님께서 지금 중생 제도를 참 잘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런 붓다 피플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방편이 있겠지만 이런 멋진 책 그리고 또 좋은 글귀를 읽으면 사람들이 또 감동을 하고 또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데 이런 것이 바로 중생 제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붓다 피플 나와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뭐 오늘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늘 사람들이 수행의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수행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순간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늘 살피고 지혜롭고 자비롭게 그렇게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붓다피플에 귀한 시간 내주신 해남 미황사 주지이신 금강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스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붓다 피플 2018년 새해에도 쭉 계속됩니다. 붓다 피플과 함께 하시면 정말 한 해가 자비롭고 네. 온 세상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해봤는데요. 즐거우셨죠? 네. 네, 자 오늘 붓다 피플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붓다 향기 가득한 이야기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붓다 피플 좋다!